예, 정승주입니다. 제 주제는 앞에 게 아마 혁신과 성장이라 그렇다 그러면 여기는 좀 뭐랄까 혁신과 성장을 이루는 그 바탕이 산업 생태계지 않습니까? 그 생태계에 관련된 그런 어떤 이슈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류 산업 하면 좀 탁 떠오르는 게 갈등이라는 단어가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저에 깔린 키워드가 양극화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 저 물류 산업 쪽의 부분에 대해서는 양극화를 직접 이렇게 전체 산업에 대해서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뭔가 터치를 해야만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정책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일단 물류산업 쪽의 양극화가 진단이 거의 없었다. 보통 참여정부 시기에 우리 물류산업뿐만 아니라 전체 제조업이나 뭐 서비스업들도 이런 쪽에 일시적인 기간 동안에 양극화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 그동안 한 10여 년 이상에는 전 산업에 걸쳐서 양극화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미약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우리 물류 시장만 하더라도 양극화하면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부분들이 갈등인데 간의 근저에는 그 계층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물류 산업으로 따져보면 시장 주체죠. 그래서 시장 주체가 간에 갈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극화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 부분은 현재 양극화 부분은 지금 시장의 어떤 내적인 어떤 생태계 부분인데 향후에 더 큰 문제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엄청난 가속도로 이렇게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물류 쪽도 보면 플랫폼 물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신물류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의 전통적인 우리 물류 서비스 주체들이 또 다른 어떤 위기가 있지 않냐. 그래서 양극화가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차분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럼 시장 구조를 대략적으로 한번 보시면 느낌이 올 겁니다. 업체 수 분포를 보면 중소기업이 99%입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이라 하면 매출액이 8억, 연간 매출액이 한 800억 이하거든요. 근데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억 이하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매출액 분포로 이렇게 거꾸로 보시면 이건 또 반대입니다. 대기업이 1%가 채 안 되거든요. 그 대기업이 사실 절반의 어떤 매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양극단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업체당 매출액도 보면 평균적인 개념으로 본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기업의 거의 한 300배 가까이 되는 그런 어떤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 평균 종사자 수도 소기업 같은 경우는 12인 정도 되는데 대기업은 한 2,000명 가까이 돼가 한 153배 정도 이런 수준이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계략적인 지표만 보더라도 양극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을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양극화라는 부분이 우리가 통상 양극화하면 지금 제가 PT에 이렇게 나온 대로 중간 부분이 없어지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부분을 양극화라고 통상 말을 하는데 우리가 양극화는 우리나라에서는 양극화라 하면 통상 극화의 모든 형태를 그냥 양극화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극화하면 바이폴라리제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도 여기에서는 양극화를 통상의 극화로 이렇게 지칭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양극화에서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양극화에서만 어떤 갈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게 아니라 단순한 극화의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은 우리 물류 산업
부분에 대해서 좀 전형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지금까지 양극화를 그럼 어떻게 그 수준을 측정을 하느냐 하는 부분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수에 의한 방법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과 격차에 의한 방법으로 크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앞에 지수라는 부분은 별도의 어떤 양극화 지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 지수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양극화 수준을 측정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울프슨 지수나 ER 지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엄밀한 의미에서의 어떤 양극화, 그러니까 우리가 극화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양극화 지수에 해당되고요. 그 10분위 분배율 같은 경우에 우리 소득 양극화에서 보면 통계청에서 통계 나올 때 5분위 배율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위 소득 20%하고 최상위 소득 20% 간의 그 분배율 가지고 저 전분기에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다 해가지고 전번에 이슈가 되고 이랬는데, 10분위 분배율 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극화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예시를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산업 양극화에 관련돼서는 아까 양극화 지수 부분은 우리가 통상 말하는 가계소득이나 소득 양극화에 많이 쓰는 방법이고, 산업 양극화에 있어서는 그 대표적으로 계층을 구분하는 부분이 이제 대중소인데, 대중소나 이런 어떤 계층을 분리를 해가지고 그 계층 집단, 계층이나 집단 간의 성과 격차를 비교합니다. 그때 많이 사용된 성과 격차가 대표적으로 생산성이나 수익성 지표를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산업 부분에 보면 IT 산업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 성과 격차 지표해 가지고 수준을 분석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물류 산업 부분의 양극화는 이제 저희가 이제 통계청 운섭조사 원자료 개별 기업 단위 그 데이터를 가지고 대중소 분류를 이렇게 방식으로 해서요. 세부 업종 기준으로 한 12개 업종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분석 방법은 양극화 지수하고 격차 지표를 같이 좀 종합적으로 한번 보자 해서, 양극화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분위 분배율 가지고 매출 기준으로 하고요.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 양극화 지수는 아니지만 불평등 지표이지 않습니까? 그 진위계수, 그리고 성과 격차 지표는 노동생산성하고 매출의 영업이익률로 해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왜 10분위 분배율이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울프슨 지수나 앞에 나온 그런 지수를 좀 한번 트라이는 해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양극화, 엄밀한 의미에서 양극화에 맞는 부분이라서 우리처럼 좀 물류 산업 같은 경우는 단극화거든요. 극화가 양극화가 아니라 싱글 폴라리제이션이라서 이제 10분위 분배율이 좀 더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요거는 한 참조로 보시고요. 그래서 양극화 지수 분석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예측하실 수 있는 바와 같처럼 최고분위, 그러니까 매출 기준에 가지고 기업들을 쫙 순서를 해가지고 보면 10분위에 최고분위에 집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한 뭐 60% 후반대부터 거의 80%까지가 10분위에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특히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통상 갈등이 심하다는 화물 운송업 있지 않습니까? 화물 운송업이 상당히 수준이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양극화 지수 부분을 좀 분위별로 누적 매출액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곡선이 나옵니다. 요게 이른바 로렌츠 곡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가 이제 뭐 불평등 지수로서는 진위계수가 되는데, 이 로렌츠 곡선을 이렇게 보시다시피 운송업 보면 아까 그 분배율에서 보는 것처럼 소화물하고 화물 자동차 운송업, 그 다음에 여기가 운송 주선업,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수치로 보시면 저희가 데이터가 가능한 모든 데이터가 이제 2004년도부터 2015년까지 가능한데요. 이거를 10분위 분배율을 보면 10분위 분배율 저 수치가 낮으면 양극화가 심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보면 0.003에서 0.005인데
이게 우리가 일반 건설업, 요 분석한 것들이 타업종에 좀 잘 없어서 보면 간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여기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은 일반 건설업종에 10분위 비율을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한 10배 높습니다. 상당히 극단적인 부분이고, 그 진위계수도 우리가 통상 소득 양극화에서 진위계수 하면 0.5 넘으면 엄청난 불평등 구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의 뭐 0.86에서 0.89 정도고요. 이게 일반 건설업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건설업하고 좀 다른 게, 우리 물류산업은 그 개인 사업자, 차주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빼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건설업을 좀 윗도는 그런 어떤 수준의 양극화가 심하다. 이런 걸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과 격차 지표를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 보통 성과 격차 지표는 대중소 간을 비교하기 위해서 많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중소 물류기업 간을 이렇게 성과 격차를 비교를 해보니까, 아까 그 우리 민현주 박사께서 노동 집약적이라 하는데, 보면 저 노동 생산성이 1억 미만입니다. 타업종에 비해서. 보면 그래서 좀 노동 집약적인 부분은 좀 느낌이 오고요. 그리고 대중소 간에도 뭐 대기업하고 중기업 간에는 조금 뭔가 비슷한 유사하게 하지만, 소기업 간에는 생산성에 있어서는 격차가 좀 크다. 대략 소기업이 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서 한 62에서 67% 정도로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수익성과 관련해 가지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물류 산업에서 대기업이 있는 부분은 화물 자동차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하고, 그다음에 택배가 포함되는 소화물 일반 운송업 쪽에 대기업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택배가 실제 여기 운수업 조사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택배는 굉장히 신흥 시장입니다. 물류 산업에서 보면 굉장히 신흥 시장이고 계속 폭발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서는 가격 경쟁이나 이런 부분, 단가 경쟁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심한 데에다가 그다음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2007년도부터 대기업이 훅 떨어진 부분이 택배에 기인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큰 러프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12개 세부 업종까지 들여다보면 상당히 디테일한 어떤 여러 가지 시사점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극화 구조입니다. 양극화 구조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10분위에 이렇게 집중하는. 근데 업체는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업이 거의 90%가 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단극화 구조라는 걸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높습니다.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불평등 지수도 굉장히 높고요. 그 높은 와중에 이 10년 동안의 그 결과를 보면 굵은 글씨체들이 다 이게 개선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이만큼 굉장히 익스트림 포인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개선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히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이야기인데요. 화물 운송업 관련해서 굉장히 양극화 수준이 심각하고, 그 성과 격차 분석, 그러니까 생산성 및 수익성 분석도 우려할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분은 이제 생산성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세부 업종 단위까지도 이렇게 대중소 간의 격차가 뚜렷하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업종별로 이제 수익성 부분에는 아까 택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양극화라는 거는 동질성이 높은 데서는 양극화가 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부 업종으로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그 업종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보여지고요. 러프하게 본다 그러면 물류 기업이 통상 이렇게 화주랑
이렇게 종속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익성 부분에 이런 혼조세가 나타나지 않냐. 또 물류 기업 간에도 대중소 간에 또 이런 어떤 종속적인 관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다양하고 여러 형태의 어떤 그 격차가 나타나지 않냐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요. 일곱 번째는 개인 물류 사업자 부분은 뭐 양극화를 떠나서 상당히 뭐 전체 시장을 흔드는 그런 어떤 불안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수치로 이렇게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업체당 평균 매출액 같은 경우는 개입 사업자 같은 경우 5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조사와 실제 수치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경영 상황이 열악한 부분은 아마 부인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제가 2008년도 그 수치를 한번 봤는데 그때가 우리가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양극화하고 불평등은 좀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대충 보니까 거의 어떤 지수들이 상당히 좀 그 시기에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가 불황이라든지 경제 위기에 있을 때도 이게 시장은 상당히 불안정하다. 이걸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양극화 수준 분석을 보면 결국은 상당히 심각하다. 양극화 부분이 물류산업에 있어서는. 그래서 물류산업에 있어서 양극화가 그럼 심화 메커니즘이 어떤가 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시장 속성에 따라 가지고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들 분석에서 이런 것들을 종합 결과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이 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냐는 게 이제 그래서 양극화 심화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순순환이 아니라 약간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그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수준 분석 결과 이렇게 보면 정책적 시사점이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물류 산업 정책이 좀 뭐 글로벌화, 그다음에 양적 성장에 좀 치우쳤거든요. 이제는 좀 중소 물류 기업에 좀 어떻게 지원할 건가 하는 그 패러다임 전환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 운송업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뭔가 개혁이 좀 필요하지 않냐 하는 부분이고, 이제 불안의 요인이 되는 개인 물류 사업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하려면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좀 잘 확보해가지고 하면 큰 방향으로는 중소 물류 기업의, 그러니까 중간 허리를 좀 키우자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거래 룰을 좀 공정하게 하고 좀 협업을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이 맞춤형 정책 지원이 가능한 그런 어떤 지원 환경이 필요하지 않냐는 게 이제 제가 도출한 정책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기본 방향을 통해서 7대 핵심 과제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요 화살표를 보시면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가 물류 효율화 인증 사업 제도인데요. 우리가 중소 물류 기업을 좀 육성하자 하는 차원인데, 요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고, 일본에 유통업무 종합 효율화 인증 사업 제도가 있는데, 요 인증사업 제도를 한국형 인증사업, 우리 실정에 맞는 인증사업 제도를 좀 만들어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주자. 말 그대로 중소물류 사업자에 좀 포커싱이 돼가지고 하는데, 요 인증사업의 특징은 우리가 통상의 지원들은 어떤 실체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증사업은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이렇게 효율화를 높이고 이렇게 환경 친화적인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계획서를 냅니다. 그럼 그 계획서를 아주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규제도 완화해주고, 잘 안 되네. 규제도 완화해주고 금융, 재정, 세금 같은 거를 지원해주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어떤 좀
포인트로 좀 가면 어떻게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류정책기본법에 좀 법을 만들고 기본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뭐 물류 효율화 인증사업제도 그 대상 사업이 공동화, 효율화, 제휴화 뭐 하여튼 중소물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적용 대상 사업 범위로 넣는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좀 뭐 폭발력은 좀 있지 않겠냐 하는 그 정책적인 어떤 효과 부분에 있어서 좀 폭발력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류정책기본법에 저렇게 좀 넣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협동조합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업계에서는 좀 이게 뭐 노조를 좀 약화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 개인 물류 사업자들의 어떤 경영 단위를 좀 대규모화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협동조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지원을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시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하나 부분은 이제 우리가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단 선입견이 많고 또 업계에서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교육을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국토부의 물류인력 양성 사업이 있는데 그거랑 좀 연계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고 또 국토부에서 물류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삼자 물류든지 친환경 물류 사업이든지 이런 부분에 협동조합도 지원 사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좀 적극 발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협력이익 공유제 부분인데 협력이익 공유제 부분은 과거 정부에서는 성과공유제로 해가지고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성과공유제는 원가 레벨이거든요. 뭐 화주 기업하고 이렇게 위탁 기업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원가를 줄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하는 그런 건데 꼭 딱 한 타임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도로묵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청 기업은 별로 좀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협력이익 공유제인데요. 이거는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이런 와중인데 그게 입법화돼 있었을 때 우리가 물류 부분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도입해가지고 활성화하자는 그런 어떤 그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 효율화 인증 사업에 적용 대상 사업에도 포함해가지고 좀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말도 많고 탈이 많은 그 화물 운송업 부분인데 화물 운송업이 지금 당면한 부분은 내적인 시장 내부에서 어떤 갈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이후 여객교통 부분에서 보면 지금 보면 뭐 52시간제 그 대중교통 그 부분도 버스 문제도 있지만 저쪽 택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화물 운송 산업 쪽에서 뭐 사실 잠재적으로 그런 이슈들, 그런 유사한 이슈들이 향후에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화물 운송업이 물류 4.0 시대에 좀 뭔가 걸맞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 구조 개혁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좀 규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건 다 갈등 과제거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결국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좀 시스템적으로 좀 만들어서 좀 추진을 하자는 이런 어떤 관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물류 하도급 부분은 현 정부에서 굉장히 뭐 사람 중심 경제의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리 물류 쪽도 물류 신고센터가 지난 3월 달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경제, 물류 시장에 있어서 공정경제를 이번 그 물류 신고센터를 이용해가지고 좀 획기적으로 높여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류 부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도 공정이랑 좀 협조해가지고, 물론 현행 법에서, 하도급법에서 이렇게 실태조사 하게 돼 있습니다만 물류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들을 좀 시행하고, 현재 물류 부분에 한 3개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있는데 활용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제고하는 어떤 체계적인 지원책이 좀 필요하지 않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좀 강화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아까는 이제 화물 운송업이라 했는데 물류 시장 전체에서 사회적 대화 조직을 좀 한번 만들어 보자. 현재 뭐 공생발전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그거로는 과연 실제 시장의 어떤 개혁을 좀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부분에 사회적 대화 조직 설립을 좀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와 좀 연계해가지고 정책 거버넌스도 현재 정부가 좀 거의 주도하는 그런 어떤 거버넌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공동 뭐 융복합하는 어떤 협력적 거버넌스로 좀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결국은 지금까지 1번부터 다섯 번째 핵심 과제 모두, 다섯 번째 핵심 과제 모두가요. 사실은 정책 수단이 뒷받침 안 되면 좀 사실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한 뭐 7, 8년 전부터 꾸준하게 제기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정책 자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책 자금을 물류정책기본법에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기금 조성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고민을 해서 앞에 나온 물류 효율화 인증 사업이나 협력이익 공유제라든지 물류협동조합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어떤 핵심 과제들이 핵심 정책 과제들이 실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